네, 이번 시간의 학습 주제는 원자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습 목표는 원자 오비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원자 오비탈은 원자 궤도 함수라고 했었죠. 이 표는 양자수와 원자 오비탈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자,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일 때를 먼저 보면 2L 플러스 1, 지금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개수가 2L 플러스 1이죠. mL이. 그래서 단 하나의 ml 값이 존재하며 s 오비탈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맨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탈의 개수는 이제 1s 오비탈을 가지는 한 개가 되겠고요. L이 1일 때,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일 때는 지금 3개, 마이너스 1, 0, 1에 ml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세 가지로 존재하는 오비탈은 이제 이렇게 p 오비탈로 나타나고 각각의 이제 x축, y축, z축 방향으로 존재하는 오비탈 3개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군동량 양자수가 2일 때는 5개의 ml 값이 존재하겠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래서 오비탈의 개수는 5개가 되고 이때는 d 오비탈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d 오비탈의 방향에 따라서 모양과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아래첨자의 xy축에 걸쳐서 특정 모양을 가지고 있는 dxy 오비탈, yz 오비탈, xg 오비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 g의 제곱 오비탈, 이렇게 5가지가 오비탈의 개수로 얻어진다는 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수소의 1s 원자 오비탈에 대한 전자 밀도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핵으로부터 거리에 대한 전자 밀도, 즉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보여주는 분포죠.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지금 여기 점점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가운데 부분에는 꽉 차 있죠. 그렇지만 핵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s 오비탈은 기본적으로 공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경계면의 도식,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계면의 도식은 전자 밀도의 90%를 에워싸는 경계, 즉 1s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내는 그런 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경계까지를 1s 오비탈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죠. 네, 1s 오비탈은 기본적으로 연속적으로 쪼개진 이러한 껍질들이 원자핵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껍질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방사 확률, radiative probability라고 해서 왼쪽에서와 같이 거리의 함수로 그려보면 가장 방사 확률이 높은 지점은 실제로 52.9 피코미터일 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자, 흥미롭게도 이 반지름은 보어 모형에서 가장 안쪽 궤도, 그러니까 가장 안쪽 궤도의 반지름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s 오비탈에서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전자 밀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껍질 모형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p 오비탈을 살펴보면요. 주양자수 n은 2부터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L이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기 양자수 값이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를 갖게 되어서 이러한 p 오비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n은 2, 주양자수가 2, 그 다음에 가군동량 양자수가 1로 시작하면 3개의 EP 오비탈, EPX, EPY, EPZ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첨자는 이제 오비탈이 향하는 좌표축을 나타낸다고 했겠죠. 좌표축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 3개의 P 오비탈들은 크기, 모양, 에너지는 동일하고 방향만 다른 것입니다. 자, EPX 같은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EPY와 EPZ 그 방향에 따라서 그 P 오비탈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하기에 좀 유용한 포인트로는 3개의 가능한 자기 양자수 ml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향이 서로 다른 3개의 p 오비탈이 존재한다는 사실, 모양이 뭐 꼭 어떤 모양이었다 이런 거를 막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3가지 다른 방향으로 위치한 오비탈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p 오비탈들의 경계면 도식을 보여주는데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고 오비탈의 형태와 에너지 모양이 모두 같다고 했습니다. p 오비탈의 경우는 말이죠. 주양자 수가 더 높은 p 오비탈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2p 오비탈인데 뭐 3p나 4p 이러한 오비탈들도 비슷한 형태를 가진다는 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p 오비탈은 하나의 마디 평면 노드를 가집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 대칭으로 되는 평면인데 이 PZ를 예를 들면은 지금 X, Y 평면이 이러한 노드가 되겠죠. 그 축과 이제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평면, 여기서는 X, Z 평면이 이제 노드로 마디로 나타난다. 이런 특성이 p 오비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d 오비탈은 이 가군동력 양자수가 2일 때, L이 2일 때 5개의 자기 양자수 ml 값에 해당하는 d 오비탈이 5개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주양자수 n이 3 이상이어야 d 오비탈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제 5개의 오비탈이 존재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3가지 xy 평면에 걸쳐서 있는 3dxy와 3dxg, 3dyg 오비탈은 모양이 비슷해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앞에 있는 2가지 오비탈은 모양도 다르다. 이런 식으로 주양수 3 이상을 가지는 원소에서 d 오비탈이 5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모양과 부피가 다른 오비탈들이 되겠습니다. 네, 5개의 3d 오비탈들의 경계면 도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확인을 했지만 우리가 3d 이 g제곱 오비탈이 다른 모양으로 보이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 이들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전자의 분포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동일한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이 오비탈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전자의 확률을 구하고자 한다 하면은 5개의 오비탈에서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양자 수가 더 큰 d 오비탈, 여기서는 3d 오비탈이지만 뭐 4d 오비탈이라든지 뭐 4dx 이런 녀석들을 의미하겠죠. 주양자 수가 더 큰 d 오비탈들도 p 오비탈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를 가진다는 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d 오비탈에는 L이 2로 예측되는 2개의 각마디 앵귤러 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다소 심플한 노드가 이렇게 존재했었죠. p 오비탈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3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의 경우 각 마디는 x축과 y축을 2등분하는 평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z2 오비탈의 경우 각 노드는 평면 대신 이러한 원뿔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각 마디는 2등분하는 오비탈을, 각 오비탈을 2등분하는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p 오비탈의 경우에는 이렇게 평면으로 주어졌었고 모두가 동일했죠. 그 다음에 d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노드가 두 개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모양이 원뿔형으로 나타나거나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원자 오비탈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상대적인 에너지의 차이를 알아보고 에너지 준위가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배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 앞에서 보어의 양자론에 의해서 학습한 이 식을 살펴보면 지금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주 양자수에만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오비탈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이 주양자수가 같으면 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는 모두 같은 에너지를 가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도 짧은 수평선은 각각 하나의 오비탈의 에너지를 이제 나타내고, 그리고 각각의 주양자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나타내죠. 그래서 주양자수가 같은 오비탈들은 모두 에너지가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주양자수가 커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소 오비탈의 에너지 증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주양자수가 같으면 에너지의 크기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전자는 더 안정한 상태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들뜬 상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고, 다만 주양자수가 같으면 그 전자가 들뜬 상태의 에너지는 모두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전자 밀도의 분포 자체는 ES 오비탈을 예로 들면, ES와 EP 오비탈을 예로 들면, 밀도 분포는 분명히 다릅니다. 전자 밀도의 분포는 다른 오비탈이기 때문이죠. 어떤 식으로 분포할지가 다르다는 것인데, 그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전자 원자에 대해서는 에너지 도표가 수소보다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한 원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각 양자수에도 의존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3d 오비탈과 그 다음에 4s 오비탈을 비교해 보면 4s가 3d보다 높은 것이 아니고 4s가 3d 오비탈보다 더 안정해서 더 낮은 에너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원자의 총 에너지는 오비탈 에너지의 합에만 의존을 하고요. 이들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들 간의 반발 에너지에도 이제 의존을 한다는 점, 이러한 오비탈,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사실 D 이후의 오비탈들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4s 오비탈과 3d 오비탈의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그 정도를 오비탈의 특성, 그 다음에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들 간의 반발 에너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에너지 스테이트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언제나 주양자수가 높은 오비탈들이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이 부분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양자수 N은 3과 관련된 원자 오비탈의 수는 몇 개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양자수 N이 3이라면 가질 수 있는 가군동량의 양자수는 0, 1,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2L 플러스 1로 정의되는 자기 양자수를 구함으로써 원자 오비탈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양자수와 원자 오비탈 사이의 관계를 봤을 때, 자, 주양자수는 3이고 가질 수 있는 L은 0부터 2까지가 있고요. 0일 때는 자기 양자수도 0이기 때문에 원자 오비탈의 개수는 1개, 그리고 그때의 원자 오비탈은 3s가 됩니다. L이 1일 때는 ml은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를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원자 오비탈의 개수는 3개. 이때는 p 오비탈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L이 2일 때 ml은 5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 오비탈의 개수는 5개. 5개를 가지는 d 오비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오비탈의 개수는 1 플러스 3 플러스 5에서 총 9개가 됩니다. 주어진 n 값에 대해서 원자 오비탈의 총 개수는 사실 n 제곱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양자수와 원자 오비탈 사이의 관계를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나열을 하지 않아도 개수 자체를 구하라는 문제에는 쉽게 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